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양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고양이를 밖에서는 그 내부의 상태를, 내부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자에 넣고요. 그리고 기계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 기계에 달려있는 파란색 버튼은 고양이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버튼은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는 버튼입니다. 즉, 어떤 버튼이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가 죽거나 혹은 살게 되겠네요. 일단 버튼 눌렀습니다. 고양이는 죽을까요? 살까요? 우리가 그 내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 내부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고양이는 반은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따가 수업에서 확인하시도록 하죠. 오늘은 과학체험반 10번째 시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서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 즉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의 이중성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빛의 이중성을 토대로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같은 하늘이에요. 3월 23일과 4월 24일 같은 하늘 사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4월이 더 뿌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구가 아파졌습니다.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고민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결국에 에너지를 쓰긴 써야 돼요. 우리 말 그대로 이 전기를 돌리거나 전기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 발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이 에너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바람 등을 포함하여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기존의 에너지 가지고는 환경 오염도 일어나고 기존의 에너지 가지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유해한 에너지로 유해한 형태로 바뀌어가니 이걸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로 들면 태양광, 이따 설명하기 전에 태양광 발전도 있겠고요.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결국 이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떤 무언가가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에너지가 발전이 돼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수력 같은 경우에는 높이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그 높이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가 발전이 되는 거고요. 조력 발전은 조수간만에 차려가죠. 민물과 썰물, 그때 민물과 썰물 차이에 인해서 그때 바닷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물이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파력 발전은 파도가, 풍력 발전은 바람이, 그리고 지열 발전은 땅 나오는 그 열이 물을 끓여서 그 증기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요. 여기 우리 사진에 없지만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태양열 역시 태양이 내뿜는 그 열이 물을 끓여서 역시 터빈,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이제 수소와 태양광 발전은 좀 다른데요. 수소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입자 간의 결합과 분리,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분리되고 또 그 분리된 게 이동했다가 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태양광은 좀 이따가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 빨간 글씨로 써있지만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좌측 그림처럼 타원 EVA 두 개의 짧은 빨대가 가운데 위치하도록 잘 눌러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빨대 양쪽에 타원 EVA 두 개를 잘 눌러 끼워주세요. 긴 빨대 양쪽에. 바퀴 쪽에 큰 기어를 가운데 위치하도록 잘 눌러 끼워주고 이것을 아까 그 짧은 빨대에 끼웠던 EVA의 중간에 끼워줍니다. 그 양쪽에 바퀴를 잘 눌러서 끼워주세요. 이때 손 다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끼워지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고요. 좌측과 위의 그림처럼 작은 양면 테이프 4개를 이용하여 바닥판, 사각홈 양쪽에 타원 EVA를 4개를 잘 눌러주세요. 이때 큰 기어가 사각홈 가운데 위치하도록 잘 붙여주시고요. 뒤집어서 각도 조절판을 큰 기어가 있는 바닥판 알맞은 위치에 잘 눌러 붙여준 다음 큰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태양 정진판을 각도 조절 위에 잘 눌러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부분 오른쪽 사각홈에 작은 양면 테이프를 잘 눌러 붙여준 다음 반대편 접착면을 떼어내어 모터를 빨간 전선은 자동차 뒤로 향하게 하여 달린
작은 기어와 바퀴쪽에 끼운 큰 기어가 잘 맞물리도록 눌러 붙여주기 바래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큰 기어와 작은 기어가 잘 맞물리도록 한 기어가 돌아가면 나머지 기어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셔야 되고 빨간색 전선이 뒤로 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태양광 자동차를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그림자가 진짜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강한 햇빛이 아니면은 이 태양광 자동차, 오늘 만드는 우리 태양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효율이 좋진 않아요. 만든 모습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앞에서 수소 발전도 얘기했고 태양광 발전도 얘기할 때 약간 좀 전자를 분리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기가 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전류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을 말합니다.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데서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 결국 전류가 되겠죠. 빛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을 얘기할 때문에 태양광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것처럼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휘기도 하고요. 거울에 반사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광학 현상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얘기해보자 하는 현상은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입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파동.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파동은 일단 횡파의 경우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가장 높은데 마루까지의 진폭을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파장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그리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진동수도 우리가 교과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 좀 말하면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만약에 두 가지 빛 레이저를 이렇게 쏜다고 했을 때 이 빛이 그때 위상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 상태가, 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파동이 합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간섭에 의해서 파동은 더 큰 진폭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빛을 쏘는데 그때 쏜 그 상황이 마루는 골과 만나고 골은 마루를 만난다 라고 한다면은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아서 진폭이 기존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이것은 어떠한 충돌에 의한 입자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 오로지 파동에서만 진동에서만 즉 두 진동이 만났을 때 그 진동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진동이 더욱더 커지기도 하고 더욱더 작아지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도 파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 이 장애물이 있고요. 중간에만 비어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파동 어떤 입자를 쏜다고 하면 공을 쏜다고 하면은 공은 당연히 이 사이로만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파동은 그 장애물을 지나갔을 때 그 장애물 끝에서 또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여기서 또 다른 파원이라고 하는데 파동이 시작되는 시작점 파원이 또 새로 만들어져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장애물의 구멍을 두 개 들어놓고 한번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데 역시 빛은 파동은 뒤로 나가면서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두 개의 파동이 이어질 거고요. 이 파동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간섭을 일으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간섭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는 빛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겠지만 밝은 곳과 서로 같은 상황에 만나서 더욱더 진폭이 커지는 밝은 곳과 진폭이 작아지는 어두운 곳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빛은 즉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광전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또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현상이냐? 어떤 금속에다가 빛을 쏴줬습니다. 빛을 쏴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어떨 땐 티나고 어떨 땐 안 티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작을 때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인 진동수가 작을 때는 진폭이 크든 작든 전자가 튀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파동에서는 그 세기를 얘기할 때 진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즉 진폭이 크면 클수록 빛이 세다는 것인데 신기하게 진동수가 작을 때는 빛이 세든 작든 전자가 튀나오지 않아요. 다만
진동수가 크다고 하면 진폭에 관련 없이, 그러니까 빛이 세든 작든 전자가 튀나오게 됩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만약에 파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빛의 세기가 셀수록, 진폭이 클수록 빛의 세기가 센 거니까 센 빛을 비춰줄 때 전자가 튀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파동이 바로 간다고 해서 그냥 바로 진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말하면 누적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 그러니까 즉 만약에 약한 빛이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비춰줬을 때 진동수가 작든 크든 전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큰 진폭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이 적어질 뿐 좀 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동수가 클 때는 진폭이 작든 세든 빛이 세기든 작든 바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빛은 입자다. 광자라고 하는 입자가 진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진동수가 센 빛은 입자의 에너지가 큰 것이고 진동수가 작은 빛은 입자의 에너지가 작은 광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광자 에너지 작은 것으로, 진동수 클 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전자를 충돌하여 튕겨낼 수 있는 것이고, 진동수 작을 때는 그 광자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충분히 밀어내지 못해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라고 아인슈타인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양자역학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전자 역시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그 파동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알통하죠. 그리고 거기서 드브로이, 막스 보른, 보어 같은 사람들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전자와 빛 모두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입자와 파동을 둘 다 갖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의 확률적으로 정해버리고 그 확률을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라고. 마치 아까 고양이 얘기 같죠?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50% 죽어있고 50% 살아있고, 근데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전자도 빛도 모두 다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까 봤던 이중슬릿 실험을 전자로 똑같이 하면요, 똑같이 그 밝은 곳과 전자가 많이 부딪힌 곳과 전자가 없는 곳이 또 연달아 만들어져요. 분명 입자라고 한다면은 그 빈 구멍에서만 나와야 텐데 똑같이 빛에서 나왔던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지?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야? 카메라를 갖다 놓습니다. 카메라를 갖다 놓고 전자가 하나하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진짜 무색하게도 구멍이 있는 쪽에서만 전자가 쌓이게 돼요. 이걸 또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이걸 가지고 이제 너네가 말하는 확률이란 게 뭔 소리냐 라고 반박을 하는데요. 역시 이때 보름과 보어, 드보르 같은 사람들이 관측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본 것이 확률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본다는 행위 자체,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즉 전자, 모든 물질들, 모든 입자들, 모든 빛, 모든 것들은 다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기도 하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근데 우리가 관측하는 행위가 이 확률적인 상황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회의들을 했던 솔베이 회의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이제 뭘까요? 여기 슈레딩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고양이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슈레딩거 자체도 이 확률적인 해석을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그럼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반은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는 고양이가 어떤 상태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도 확률적인 해석, 그 당시 보어나 보름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확률적인 해석을 반박하는 사고실험은 아니었고, 단순히 그 미시적인 세계,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시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세계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급한 오류였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까지는 굉장히 철학과 관련된 얘기여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파울리 베타 원리,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더니요. 불확정성 원리. 입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갖고 있다.
파동성의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위치가, 파동성과 입자성 동시에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이제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한다면은 그 위치가 점점 그 위치에 대한 오차가 커지고요. 반대로 위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면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은 그 속도에 대한 오차가 커집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하이젠베르크가 되겠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 한 전자는 같은 양자수라고 하는 같은 상태. 그 양자수라는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친구들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다니다 보면 각마다 반이 있고요. 그 반마다 번호가 있고 그 번호마다 자리가 있죠. 그게 다른 친구들하고 분리되는, 다른 친구들하고 겹칠 수 없는 분리된 번호들이란 말이에요. 전자 역시 그랑 각각의 고유한 번호들이 있고 그 번호대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은 두 명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듯이 전자도 각각 자기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그, 폴 디렉 방정식으로 유명한 콤프톤 산란, 콤프톤 역시 우리가 오늘 봤던 광자의 빛의 입자성과 관련된 실험을 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드보로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막스 보른, 보어, 리처드슨, 톰슨. 여기 가운데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여기고요. 로런츠임.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으로 다음 시간 볼 텐데, 자기장 속에서 전기를 갖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힘을 받느냐, 그걸 얘기한 사람이고요. 여기 유일한, 이 모임에서 가장 유일한 여성과학자, 마리 퀴리가 여기 있네요. 플랑크 상수라는 걸 얘기하는 플랑크가 있고요. 랭묘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지금 이름 부르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에 있어서 정말 한 학기에 배울 정도로 정말 큰 업적들을 쌓은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중에 물리학상 수상자가 15명이 있고요. 화학상 수상자가 3명이 있어서 총 노벨상 수상자가 17명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물리학 15명, 화학 3명인데 노벨상은 17명이야. 퀴리가 2개 다 받았거든요. 마리 퀴리가 물리학상 하나, 화학상 하나, 2개 다 받았거든요. 자, 태양광 발전에서 얘기해볼게요. 태양광 발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발전이 되겠는데요. 역시 어떤 금속에 빛을 쏴줍니다. 그 빛에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흐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전선을 흐르게 되면 발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이 쏘아지는 금속은 굉장히 좀 전자가 잘 튀어나오는,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정말 잘 띠는 그런 물체가 될 텐데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도체라는 금속 종류가 있는데 그 금속 종류를 활용하여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광전 효과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물론 빛과 전자의 파동성, 입자성을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도 살짝 다뤘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풍력 발전. 오늘은 진짜 20세기였다면 풍력 발전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좀 옛날로 갑니다. 전기 기구들을 우리가 사용했던 그때로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풍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죠.